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한때 몸에 배인 습관들은요 쉽게 고치기도 힘들고 또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다리꼬기, 팔자걸음, 또 양반다리도요. 당장은 몸에 익숙해서 편안하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척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 분들 오늘부터 좀 더 바른 자세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 질환, 그리고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에 도움 드릴 텐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네.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우리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끼어서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걸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이제 손상을 입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이제 손상을 입는 경우에 이 디스크의 껍질에 해당되는 섬유린이나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수액이 일부가 돌출이 돼서 이제 신경을 자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신경이 자극받아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이제 주된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다리 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과 저림, 그리고 이제 하반신이 무겁게 눌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통증이 좀 더 악화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즉 척추뼈 속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이제 굵은 통로가 있는데요. 네네. 이 통로가 좁아져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이제 단순한 디스크 돌출 외에도 척추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인대라든가 이제 척추뼈 관절 같은 것들이 이제 두꺼워져서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좁아지는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는 이제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가 이제 저린다는 증상과 함께 이제 좀 걷다가 많이 걷지 못하고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럴 때 네. 좀 허리를 좀 굽히면 약간 편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제 발저림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디스크 탈출증과 그러니까 척추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통증의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 통증이 있다면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른 방식으로 치료 접근도 필요할 텐데요. 단계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단계로는 우리가 이제 진통제, 그리고 이제 신경통 약과 같이 이제 입으로 드시는 약과 함께 이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하면서 증상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 2번째 단계로는 흔히들 이제 허리 주사, 이제 신경 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와 이제 증식 주사 치료, 그리고 이제 신경 성형술과 같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주사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절개를 해서 크게 뼈를 제거하거나 나사못으로 척추뼈 마디를 고정하거나 하는 등의 유압술을 이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수술 치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치료는 역시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원장님, 그 가운데 증식 주사 치료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이제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발생하는 만성 통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이제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대나 힘줄이 좀 더 튼튼해지도록 해서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4주 간격 6회에서 10회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통증 완화는 물론 아무래도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주사 치료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주세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그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고 이제 인대나 힘줄을 이제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척추의 불안정성을 좀 더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이제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요. 이제 시술 시간도 짧고 특히 이제 합병증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와 같이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주 참 매력적인 치료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뭐 경과나 예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치료 사례 살펴볼까요? 네. 77세 어머님이시고요.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게 이제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허리뼈 4번, 5번 사이 디스크랑 5번하고 엉치뼈 1번 사이 디스크가 이제 경미하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네. 보여드리고 있고요. 중간과 우측 사진에서도 보면은 디스크가 이제 경미하게 돌출이 있지만 이제 신경은 크게 눌리지는 않고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요. 3회 치료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괴롭혔던 허리 통증이 이제 소실되셨고 시술 종료하고 지금 10개월째 접어들고 계신데 통증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77세 어머님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가 증식주사 치료받고 잘 치료가 된 모습 확인했고요. 이어서 다음 사례도 살펴볼까요? 네, 54세 어머님이시고요. 10년 동안 이제 뒷목하고 양측 어깨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고 계신 왼쪽 사진이 목 경추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우측 사진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제 MRI나 엑스레이에서 뼈나 디스크에 특별히 큰 문제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증식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받으셨고요. 5회 이후에 이제 기존에 만성적인 통증이 많이 호전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10년째 뒷목과 또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셨던 54세 여성분 역시 치료 사례 아주 잘 된 모습 확인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건강 또 고민 상담 전화 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생방송 건강콜센터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9이요. 79이요. 야, 어머니 네. 오늘 권지웅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직접 한번 상담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허리요. 네, 허리. 네, 네.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제가 금년 4월 24일 날 낙상했어요. 네네. 아유, 그때 그 오른쪽 팔목이 골절되고 그 고관절 2개가 금이 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음, 이게 낫지 않고 계속 더 아픈 거예요. 아유, 예.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더니 MRI 찍자고서 찍었더니 그 1번하고 4번, 5번이 압박 골절됐다고 그래요. 아이고, 예. 네,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 치료받는 방법이 네네. 제가 지금 저기 항암 투병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네네. 아세요. 네. 예. 그래서 이 팔목 음. 그 골절됐을 때도 수술을 못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옆 병원에서 고민하는 게 저는 너무 아프니까 이걸 안 아프게 해달라. 네네. 그랬더니 수술은 못한다고 그래요. 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어머니 그 저기 압박골 네네. 말씀하세요. 예, 저기 마취를 시키면 네. 내가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라 네네. 아, 깨어나기가 어렵다.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괜찮게 해달라. 음, 그러고 있고 이제 지금 이제 그 뒤로
치료 받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있어요. 주사 치료.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세요, 어머님? 근데 골다공증 주사죠. 네네. 어머니 그러면은 그 압박골절로 MRI 찍으신 것도 4월쯤이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한 7월 MRI가 7월 정도에 7월 19일 날 찍었어요. 7월 19일 날 찍으셨어요. 어머니 예. 혹시 그 허리 압박골절에 대해서 시멘트로 보강하는 시술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네. 그러더니 이제 우리 저 주치 의사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어제 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것도 완전 마취하나요? 아닙니다. 그 시멘트로 보강하는 시술 정확한 명칭으로는 척추 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척추 성형술은 국소 마취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이게 굵은 바늘을 뼈속에 찔러 넣는 정도의 아주 작은 시술이기 때문에 네. 암 환자분들도 사실은 많이 받는, 왜냐면 암 환자분들이 골다공증도 많으시지만 네. 혹시 척추 전이에 의해서도 이런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히 있으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도 항암 스케줄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고 시술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어머니. 혹시 어머님이 못 받으실 만한 다른 이유가 아마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병원에서요? 네네. 그 시멘트 시술을 못 한다면은 그냥 통증을 단순히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사 시술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신경 차단술은 해당이 없으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척추뼈 관절에 이제 주사를 네. 놓는다든가 골절 부위 그 통증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통증 시술이 가능한 것도 있어서요, 어머니. 네. 이 다니시는 대학병원에 통증 클리닉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네. 주치의 선생님께 그런 통증 클리닉을 한번 진료를 의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한번 상의 드려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 했어요, 제가.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예, 해서 지금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는 네네. 주사하고 먹는 약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주사가 뭐냐면요. 이베니티? 아, 네. 그거는 이제 골다공증 주사고요. 제가 말씀드린 주사는 어머니 네. 골절 부위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증 시술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통증 클리닉에서 따로 아마 가능한 주사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한번 맞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근데 어머님이 여러 가지 병의 상태라든가 특히 암 환자분들은 혈액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주사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도 드물게 있으실 수가 있어서 어쨌든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그런 통증 시술 받아보는 건 어떤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증 시술. 네네. 네. 아, 우린 들어도 예.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네네, 어머니. 언니 메모 좀 지금 해두세요. 통증 네, 시술에 네, 대해서 네, 네, 메모할게요. 다시 한번 네. 상담해 통증 주시면 시술. 시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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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암 치료를 아무래도 받고 계시다 보니까 많이 좀 면역력도 떨어져 계시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상 사고가 원장님 이게 겨울에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신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낙상까지 아닌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골절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렇군요. 예,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고 골다공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시겠습니다.